두 번째 영상입니다. 자, 장애인 복지 이념입니다. 37쪽인데요. 37쪽부터 자, 계속 순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장애인 복지 이념은 중간부터입니다. 장애인 복지 이념은 자, 일정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장애인이 인간으로 존중받고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간다. 그리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자,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누리도록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유엔에서는 37쪽의 중간 아래 문단입니다. 1971년에 자, 지적장애인 권리선언을 채택을 했고요. 1975년에 자, 장애인 권리선언을 했고, 자, 1981년을 세계 장애인회로 선언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애인 복지 이념을 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자, 정상화하고 스스로 자, 생활할 수 있는 자립을 돕고요. 사회통합과 평등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념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8쪽에 그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자, 뭐 국제 장애인 권리 협약 같은 경우는 뭐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아주 그 대표적인 그런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인간 존엄성, 뭐 다른 말로는 천부 인권이라고 얘기하죠. 사람이라면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9쪽이 정상화인데요. 자, 정상화는 자, 1981년도 지금 39쪽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를 기점으로 자, 1959년도 덴마크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그런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적 장애인이 최대한 정상에 가깝도록 정상 생활에 가깝도록 하는 것, 요거를 이제 정상화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자, 비장애인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그 19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자, 장애인에 대한 교육, 재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이제 유행을 이제 탄 거고요. 그 주요한 유행 중에 하나가 이제 정상화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상화는 자, 그 기존에 그냥 자, 정부가 하는 거 그냥 주는 것대로 받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 장애인의 그 개인이 그 개인의 일상에 맞춰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가라는 게 바로 정상화의 개념, 그 중요한 또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39쪽에 아래에서 10번째 줄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주거 조건, 사는 곳. 자, 두 번째가 일과, 자, 하루에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이요. 세 번째가 여가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이게 자, 그 장애 아동이라 그러면은 가족들과 같이 살 수 있게 하는 거고, 성인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특히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자, 과거에 벌써 50년 전 얘기죠. 50년 전에, 40년 전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앞서가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정상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완벽하다 그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그 계속 장애의 범위가 확대되고 세분화되면 될수록 또 새로운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뭐 누구라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41쪽에 자립이라는 게 있죠. 자립이라는 거는 자, 그 뭐 그냥 내가 스스로 한다라는 게 자립이죠. 자, 그래서 41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자, 영국의 이제 장애 운동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립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상식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그 자립은 자, 스스로 필요한 것과 자, 다양한 지원을 받아서 자,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자립이라고 얘기한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장애인이 스스로 한다 그런 자립이 아니라 자, 정부의 어떤 또는 자, 다른 사람들에게 지원을 받아서 자, 이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게 되는 그 과정을 전체를 통틀어서 자립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뭐 자기 결정권, 자, 그다음에 자기 선택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뭐 사회복지사 그 헌장에도 잘 나와 있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42쪽에 맨 위에서 두 번째 줄이요. 자, 자신이 희망하는 생활 양식을 선택해서 자, 그 결과에 자신이 책임지는 행위를 자립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아서 스스로 한다는 것까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42쪽에 사회통합입니다. 자, 사회통합이라는 것은 자, 차별 없이 자, 모든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누구나 장애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이게 많아진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자,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자연스럽게 장애인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늘어날 거고요. 만약에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외관상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장애까지 포함을 한다 그러면 이게 아마 장애 범주가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사회 통합에 관련된 얘기, 자, 이제 사회 통합에 관련된 얘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통합 방금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자,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서로 통합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뭐 직장, 교육, 뭐 이런 각 영역마다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자, 평등입니다. 자, 평등은 그 모든 인간이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자,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신념이 바로 평등이죠. 그래서 이게 누구나 평등해야 된다. 뭐 법적인 평등, 소극적 평등, 적극적 평등 다 있는데 자, 그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많이 예전보다는 사라졌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뭐 고용이라든가 채용이라든가 자, 그 직업 생활에서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인 복지의 원칙의 평등, 사회통합, 자립, 자, 그 다음에 정상화, 인간 존엄성까지 해서 이렇게 장애인 복지의 이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뭐 이게 그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론과 사회복지 행정론, 뭐 그다음에 다른 과목들을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저 장애인 복지라는 이 강론을 이해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진도가 본의 아니게 쭉 이제 계속 나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처음 하시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총론 과목이 어려워요. 뭐 법제론, 그러니까 법과 실천, 그다음에 정책론, 행정론, 조사 방법론은 저한테 이제 배우신 거고, 그다음에 뭐 다른 여타의 과목들이 있을 텐데 이런 과목들 좀 배우시기가 어려울 텐데 이게 강론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비교적 좀 대하기가 쉬우실 거고요. 그다음 나중에 뭐 여러분들 실습할 때 뭐 대번 아시겠지만 이 본인한테 맞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노인이 맞는다, 어떤 분은 아동이 맞는다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하다 보면은 금방 좀 그 머릿속에 들어오실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실무하고가 이게 접목이 돼야 이제 좀 더 관심이 가는 거고요. 특히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이 현장이 훨씬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요. 저야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월등히 역할이 크고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또 그분들의 경험이 그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더 중요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그거는요. 자, 일단 영상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